당군 일의 최대 무기개발 사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18조 원이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 저간의 사정과 앞으로의 전망, 신균 자주방 네트워크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왼쪽 오른쪽이 경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왼쪽은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로키드 마틴, 세계적인 방위산업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기서 만들려고 했던 비행기는 F-16과 F-35의 중간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한항공도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항공이 무슨 방산업체였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랭킹 10위권 이내의 방산업체고요. 예. 이 대한항공이 기존에는 보잉이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이 카이와 경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잉이 그때 그 조현아 상무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 보잉이 빠졌습니다. 안 되겠다 생각하고 빠졌고. 대한항공만 하고 못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업 이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잉이 빠졌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급하게 에어버스, 유로파이터를 만드는 회사죠. 에어버스하고 예.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대시를 했는데 결국 보니까 장점은 F-16, F-35 미국 거니까 우리가 네. 쭉 계속 이용해왔던 전투기니까 뭐 부품 조달인 거 쉬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저쪽은 유로파이터는 가격이 더 쌌습니까? 가격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나 기술 이전을 많이 해주겠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쭉 생산해왔던 전투기들도 있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T-50 그리고 FA-50 예.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전투기 생산 라인이 있죠. 예. 그런데 대한항공은 전투기를 생산했던 기억이 1980년대 제공호를 생산했던 그 예.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라인이 없어요. 또 인력이 없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카이의 그런 장점이 있었고, 다만 그 대한항공이 손을 잡았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증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냥 기업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돈이 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돈만 주면 다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키드 마틴은 대부분의 첨단 기술은 미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은 이 유로파이터, 즉 에어버스가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가능하지 그 제안서는 우리는 본 적은 없죠. 아무튼 결과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카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렇습니다. 카이2 컨소시엄 이겼네요. 네. 로키드 마틴은 어떤 회사입니까? 로키드 마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F-16을 예. 생산하는 그런 그 회사고요. 또 F-35, F-21 예. 이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텔스 전투기를 또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고. 이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데 뭐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예. 이지스 레이더 이런 예. 다 로키드 마틴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지구 최강 전투기라는 F-22도 로키드 마틴. 네. 우리가 미래에 도입할 F-35도 로키드 마틴. 이제 로키드 마틴이 예. 그 미국이 이 F-22와 F-35를 만들 때 경쟁을 붙였습니다. 예. 이제 주로 이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경쟁을 했는데 보잉이 이 F-22 만들 때하고 F-35 만들 때 다 졌습니다. 로키드 마틴. 기술 실증기까지 다 만들었는데 로키드 마틴이 다 이겨버렸죠. 그래서 예. 보잉은 지금 거의 전투기 시장에서 거의 뭐 퇴출될 위기에 있는 그런 회사였고 이 예. KF-X를 마지막으로 재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F-16을 카이와 같이 라이센스 생산을 이렇게 지원했던 경험이 있고 예. 또 로키드 마틴은 또 카이와 함께 우리 T-50 훈련기. 소음속 훈련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기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한국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강점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카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카이하고 로키드 마틴의 지분 구성 이런 경우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까? 알 수가 없죠. 예. 다만 카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항공회사 2개의 항공회사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합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우항공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대우그룹이 해체되기 전에 대우항공이었는데 그게 바로 KT-1이라고 하는 초등 훈련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KT-1을 만들었던 대우항공과 이 T-50이라고 하는 이것을 개발하고 있었던 삼성항공을 2개를 합쳐서 카이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다 적자 기업이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공군과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량을 이제 밀어줬죠. 그래서 지금 적자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노리는 회사가 많아요. 대한항공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현대중공업도 뛰어들었다가 요즘 뭐 하나도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아무튼 흑자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업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헬기까지 생산을 해왔고, 네. 예, 그러면 뭐 기술은 좀 우리가 KFX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기술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그 18조 5천억 원 중에서 그 개발비의 부담을 어떻게 하냐면은 개발비가 100이 있으면 그 중에서 20은 인도네시아가 냅니다. 20%는 예. 인도네시아도 지금 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20%는 인도네시아가 내고 그리고 20%는 카이가 즉 이번에 이제 카이가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으니까 카이와 계약을 한다면 카이가 20%를 내고 예. 나머지 60%는 우리 정부가 냅니다. 그 정부에서도 산업자원부에서도 조금 내고 국방부에서도 좀 내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되니까 항공 기술이 되니까. 예. 그러면 카이에 20%를 내는 거기에 로키드 마틴이 과연 얼마를 투자하냐에 따라서 로키드 마틴이 이 전투기 전체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 이게 바로 지금 카이와 그 우리 로키드 마틴. ADD와 인도네시아 과학자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설계를 해서 디자인해 놓은 그 전투기입니다. KFX인가요? KFX입니다. 예. 아마도 이 모양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이거 정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꽤 잘생겼지 않습니까? 예. 스텔스 전투기가 생겼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스텔스 전투기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과학자들과 우리 한국 과학자들이 디자인해 놓은 예. 모양이고 이거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 통합, 전자기기, 뭐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로키드 마틴과 얼마나 협상해서 지원받느냐 이게 관건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하늘 방어는 손을 놨습니까? 북한은 현재까지는 뭐 하늘 방어를 손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북한은 핵으로 지금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작년에 이제 최령해가 러시아에 방문을 해서 수호이 35를 팔아라 예.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혹시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승기념 행사에 방문을 한다면 또 전투기 구매 어떤 그 타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예. 러시아에 있는 제일 강력한 전투기가 수호이 35 예. 전투기가 있고 지금 또 러시아는 T-50 팍파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예. 이런 것들을 판매 타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러시아가 과연 팔까 안 팔까는 뭐 러시아의 국제적인 어떤 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비행기에 관심이 많은데 네. T-50 파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등훈련기와는 다른 T-50 파카인데 저희가 네. 러시아에 받을 돈이 있지 않습니까? 불금 사업 돈이 불금 있죠. 사업. 예, 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T-50의 성능이 매우 좋아서 이걸 좀 받아오면 안 되냐.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T-50을 받아온다면 우리 이 KFX는 T-50하고는 체급이 다른 체급입니다. 어느 게 더 뛰어납니까? T-50이 훨씬 뛰어나죠. T-50은 미국의 F-22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만든 이 T-50은 현재 지구 최강이라는 F-22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예.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KFX는 F-22, F-35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예. F-35보다 한 단계 아래의 전투기로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우리도 사용하고 틈새 시장을 한번 공략해보자 하는 예. 그런 경량급 전투기고 이 T-50은 아주 중량급 헤비급 전투기입니다. 예. 헤비급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T-50 팍파가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비행기가 T-50 파카. 맞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도입이 된다면 뭐 운영 효율성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예. 가치가 있죠. 음. 운영 효율성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 우리 공군이 보유를 한다는 것은 주변국에게 주는 압박감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T-50이 우리가 이거 갖는다면 네. 뭐 일본, 중국의 비행기 도입하려는 비행기보다 더 막강한 겁니까? 그것은 깨봐야 합니다. 아직 사실 이 T-50 팍파의 성능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공개한 바가 없고 또 서방이 확인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난 70년간 미국과 함께 이 군사 무기 체계 분야에서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해왔던 러시아가 야심차게 F-22와 대항하겠다라고 개발을 해왔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계속 이 팍파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전투기가 당연히 예. 중국은 후발주자고 일본도 후발주자 아닙니까?
그런 후발주자가 만드는 전투기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 예상은 쉽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KF-X 한국형 전투기가 F-16을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F-16이 아니고 F-5 그리고 아, F-5 F5. 팬텀 이것을 예. 대체하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실전 배치될 단계쯤 되면 예. F-16이 우리가 170대 있는데 초창기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걸 또 대체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지금 F-16을 170대나 갖고 있는데 지금 이어도나 네. 독도 상공에서 작전을 하려면 5분, 10분, 20분 이상 작전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분 이내만 작전할 수 있죠. 이어도나 독도가 우리 영토와 많이 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본토와 많이 멀기 때문에 F-16은 아주 훌륭한 전투기입니다만은 예. 경량급, 체급이 작은 전투기, 덩치가 작기 때문에 이 전투기가 독도나 이어도 가서 작전을 하고 전투를 하려면은 10분 이상 작전을 못해요. 저도 F-16을 타고 독도로 가봤습니다. 금방 돌아왔습니다. 가서 한 방 쏘고 그냥 와야 되네요. 그렇죠. 예, 나오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 방 쏘지도 못하고 올 수도 있죠. 공군 추력 전투기 작전 네. 시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KF-16, F-16이 독도까지 가서 네. 가자마자 기름이 떨어져서 싸우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예. 제가 이 F-16을 타고 독도에 갔을 때 그냥 독도 한 바퀴 돌고 바로 돌아왔는데도 빠듯하게 연료가 기름이. 빠듯하게 해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F-X에서 18조씩 쓸 때 이 18조씩 쓸 게 아니라 공중급유기 몇 대만 도입하면 이 170대 F-16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요. 예. 어느 게 더 좋냐를 따지기에는 참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는 그런 거예요. 예. 지금 공군의 전투기들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대체해주기 위해서 KF-X를 지금 개발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지금 하는 것도 원래 계획보다 10년 늦었어요. 예.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단 공중급유기도 동시에 가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투기 모형을 한번 보시면 예. 여기에 이 날개 바로 안에 미사일 같은 큰 게 지금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연료통입니다. 보조 연료통이죠. 원래는 날개 안에 연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 보조 연료통을 탈고 갑니다. 예. 만약에 하늘에서 주유를 해준다면 직접 공중급유를 해준다면 이 보조 연료통이 필요가 없죠. 예. 여기다가 아주 큰 미사일을 달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전투 능력이 훨씬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 이 F-16이 170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공중급유를 계속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멀리 가서 작전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F-16의 이 가장 안쪽에 있는 날개 주로 가장 안쪽에 있는 날개가 제일 튼튼합니다. 그쪽 예.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무거운 이 연료 탱크를 다는데 이 연료 탱크 대신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달 수가 있죠. 원래 무거운 미사일이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전투력이 급상승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F-15K 같은 경우도 이 공중급유 안 받고도 독도나 이어도 작전할 수 있지만 이 보조 연료통 부분에다가 F-15K도 연료통을 달지 않고 큰 미사일을 달 수 있다면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공중급유기는 뭐 4대든 6대든 도입을 하는 것이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의 전투력을 더 상승시켜주고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꽝꽝 하면서 내려앉거든요. 예. 그때 기골이나 날개나 이런 데가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계속 주유를 해주면은 이착륙 횟수도 줄어들겠죠. 예, 전투기도 더 그렇습니다. 오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중급유기가 지금 자꾸 뒤로 밀리고 있어요. 내년에 예. 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2015년 내년도 예산 들어갈 때는 이 공중급유기 예산을 태워주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